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주말에 연세대와 동국대, 또 홍익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가톨릭대 논술고사가 있었는데 이 논술고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어땠을까요, 선생님? 네, 지금 이제 주말에 계속해서 이제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좀 종합해서 살펴보면 제시문과 논제가 예년과 비교해서 크게 어렵지 않고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점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가 지금 강화되는 점이 대학별 공통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올해부터 대입 논술고사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이 적용되고 있고, 또 교육당국이 대입 논술고사를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주 내에서 출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들이 대학 입학 논술고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대체로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어렵게 전년도에 좀 어렵게 출제됐었던 연세대 논술고사는 어땠을까요? 네, 연세대학교의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문계열은 대체로 평이했는데 지시문을 좀 보면 소설가 이문구 씨의 관촌수필 가운데 여요주서, 그리고 다윈의 진화적 연속성을 토대로 한 종우열주의 비판론, 그리고 동물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칸트의 주장, 그리고 동물 실험에 관한 제시문,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난해와 달랐던 점은 또 도표가 제시돼 있어서 수험생들이 다소 출제 경향과 좀 다른 경향이 출제됐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주제가 대부분 이제 윤리적인 문제로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인문계 논술은 평이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수리문항에서 1번이 수열과 점화식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부분 은 이제 학생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느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2번 문제가 2차 곡선과 벡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기존 시험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런 문항이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요. 또 지난해와 달리 수학과 과학의 논술고사 시간이 분리돼서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수리 논술 문항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문제 추가됐다는 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자연계 논술에 응시한 학생들은 다소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나 또 동국대, 가톨릭대도 좀 평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홍익대는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문계 논술에 비해서 자연계 논술이 다소 좀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출제된 3개 문제 중에서 앞에 2문제는 평이했는데 마지막 3번 문제에서는 종단 속도 공식을 활용해서 빗물이 떨어지는 속력을 구하는 문제로 다소 까다로웠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변별력을 높인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는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수능 전에 남은 논술고사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19일에 이제 경기대학교 인문과 사회계열 학생들의 논술고사가 있고요. 또 25일에는 인하대학교 수학과학 전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논술고사 문항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너무 겁먹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논술고사에 준비에 임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 실력 발휘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시된 논술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